역사는요, 가끔 정말 믿기 힘든 사진 한 장으로 압축되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흑백 사진처럼 말이죠. 자, 지금 들리는 듯한 이 와인잔 소리. 여긴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연회장입니다. 자욱한 시가 연기 사이로 적이 아니라 마치 형제처럼 어깨를 나란히 한 두 남자가 보이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다른 한 사람은 이란의 군 장성입니다. 이 장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뉴스만 틀면 서로 죽이겠다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혈맹이나 다름없었던 이 두 나라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쏘는 바로 그 탄도미사일 있죠? 만약에 말입니다. 그 미사일의 심장부, 이 핵심 기술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직접 가르쳐준 거라면 믿어지십니까? 놀랍게도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딱딱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뇌를 해킹해서 증오라는 감정을 심어버렸는지에 대한 일종의 심리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사실 신뢰라는 우리 뇌 속에 있는 화학물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적이 되는지 그 뇌과학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1970년대로 한번 되돌려보죠. 당시 이란은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 그건 바로 우리 주변엔 온통 적들뿐이다 라는 강력한 공감대였어요. 바로 이 지점이 뇌과학적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스위치가 딱 켜지면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이른바 신뢰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공동의 위협이라는 강력한 자극이 두 나라를 아주 끈끈한 비밀 동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끈끈한 신뢰는 프로젝트 플라워라고 불리는 비밀 군사협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기술을 주고 이란은 그 대가로 10억 달러치의 석유를 대는 거였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아예 테헤란에 살면서 미사일 공장을 지어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의 비밀경찰 사박을 직접 훈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의 머릿속에 너 없으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끈끈했던 동맹관계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바로 1979년! 역사의 필름이 딱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란 혁명이 터지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호메이니는 분열된 군중을 하나로 묶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강력하고 아주 사악한 외부의 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지도자가 대중의 뇌를 본격적으로 해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일종의 비상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부의 위협이라는 강력한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인 사고회로는 그냥 마비되어 버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신경과학자 조셉 르듀의 연구인데요. 공포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무려 300%나 폭증합니다. 반면에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는 40%나 급감하죠. 한마디로 이성은 문을 걸어 잠그고 원초적인 본능이 운전대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호메이니는 바로 그 편도체라는 스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우리의 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어제까지 형제 같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악마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1979년 이란에서만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이 편도체 해킹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흔한 정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네타냐후는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소리치고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당신을 강간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겁을 줍니다. 김정은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침공하려 한다고 하죠. 이건 비단 국제정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빨갱이, 토착 왜구 이런 식의 딱지를 붙여서 이성적인 토론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잖아요. 결국 호메이니가 1979년에 썼던 그 수법을 오늘날 전 세계 정치인들이 정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신이 남긴 심리적인 후유증은 과연 어땠을까요? 혹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 배신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 실패,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기술을 가르쳐주고 공장까지 지어줬는데 그곳에서 기술자들은 목숨을 걸고 야반도주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 뼈아픈 기억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집단적인 해마, 즉 뇌의 기억 저장소에 배신이라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깊게 새겨지게 됩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당했을 때 증오도 더 커지는 법이죠. 이 배신감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은 그야말로 180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함께 살자에서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란 핵과학자 암살, 원심불리기 파괴 같은 그 유명한 그림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역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아이러니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미사일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1975년 이스라엘이 직접 설계했던 그 모델입니다. 반세기 전 우정의 증표로 건넸던 기술이 이제는 차갑디 차가운 강철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날아오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뉴스 헤드라인들, 전쟁 임박, 동맹 붕괴 같은 자극적인 말들, 이건 그냥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당신의 편도체를 해킹해서 의도적으로 공포와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역사를 안다고 해서 역사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선동에 놀아나는 유용한 바보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전두엽을 켜십시오. 편도체가 지르는 비명 대신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